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사연을 나누는 건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들킬까봐 걱정도 되지만, 이렇게라도 말을 꺼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할 당시만 해도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부부였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줬고, 저도 그 말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자녀 둘을 낳았고, 그들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던 그 시절, 우리 부부 사이에는 뭔가 공통의 목표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그 목표. 그래서 가끔 서툴지만 함께 웃을 수 있었고, 힘들 때도 함께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밤이 늦어서 함께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거나 학교 일을 논의할 때 우리는 뭔가 부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의 팀이라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자녀들도 자라났습니다. 큰 아이는 이제 직장인이 되었고, 작은 아이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집에서 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하루는 참으로 무미건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각자 준비를 합니다. 남편은 회사로 가고 저도 일을 나갑니다. 우리는 모두 직장인이거든요. 밤이 되어서 남편이 귀가하면 저는 저녁 밥을 차립니다. 우리는 그 밥을 함께 먹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대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날씨 좋네. 이 정도입니다. 또는 밥 먹어. 이런 식의 형식적인 대사만 오갈 뿐입니다. 먹고 나면 남편은 TV를 봅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합니다. 밤이 늦어지면 우리는 침실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잡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뭔가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서로를 만지지 않습니다. 스킨십이라는 게 몇 년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정한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부 사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월급을 정성스럽게 가져다 줍니다. 저에게 못되게 굴지도 않습니다. 단지 감정적인 교류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 두 명의 개인일 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인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상태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나이가 들면 다들 이렇지 않나. 부부 사이의 감정 같은 건 젊을 때나 있는 거고, 나이 들면 관성으로 살아가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밥을 차리고, 자고, 또 일을 하고. 그런 반복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을 테니까요. 그 대신 저는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TV 드라마, 책, 핸드폰에서 보는 유튜브 영상들. 저는 그런 것들에 빠져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것들은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안아줬으면 싶은 마음. 누군가 나를 보고 너는 소중해라고 말해주는 걸 듣고 싶다는 욕망. 그런 욕망을 저는 계속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은 여자가 무슨 이런 걸 바라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굉장히 추웠던 겨울의 오후였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퇴근한 후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를 끝낸 후였어요. 원래 귀가할 시간이었지만 뭔가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나 봅니다. 길을 걸으면서 창문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미영? 저는 그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제 기억 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진숙이야? 그 사람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진수.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30년을 만나지 않은 동창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에 주름이 많고 흰머리도 많이 보일 것 같았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감안해도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 그 나이 또래의 동창들은 한눈에 알아보는 뭔가가 있나 봐요. 와, 정말 오랜만이다. 너 잘 지냈어? 응. 그럭저. 너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근처에 있던 작은 카페였어요. 그곳에 앉아서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결혼했어. 응. 30년이 넘었지. 애들도 다 컸어. 아, 나도. 근데 요즘 애들 다 자라니까 남편이랑 뭘 할 말이 없더라. 어때? 나도 그래. 같이 밥만 먹고 멀리 살아가는 기분이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두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키웠고 이제 그 아이들이 독립했고 남편과의 관계가 좀 어색해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 여성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1시간, 2시간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오랜 시간 누군가와 이렇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웃기도 했고 한숨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진숙이 불쑥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번 달에 동창회가 있어. 우리 학년 동창들이 만나기로 했거든. 너 와볼래? 동창회. 저는 50대 후반이 되어서도 동창회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시간도 없었고 마음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일렁였습니다. 내가 가도 돼. 그럼 당연하지. 와,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니. 너 요즘 많이 지쳐 보이는데. 그 말에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쳐 보인다니. 맞아. 저는 정말로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응, 가볼게. 그렇게 저는 동창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창회 날짜가 다가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외모에 신경을 썼습니다. 뭔가 얼굴에 팩을 해보기도 했고 머리도 손질해봤습니다.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닌 좀 더 예쁜 옷을 꺼내놨어요.
그리고 동창회를 가기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오랜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습니다. 흰머리도 많고요. 하지만 뭔가 그 얼굴이 예전에 제 얼굴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흔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는 순간순간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옷매무새를 정성스럽게 고쳤습니다. 목걸이도 했고 살짝의 화장도 다시 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라 보이는 나를 거울 속에서 발견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남편에게는 동창회를 간다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가. 이 정도였어요. 동창회장은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도착했을 때 약간의 긴장과 함께 많은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모두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가서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그 얼굴들인데 모두 나이를 먹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변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비슷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인사했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 너 여전히 예쁘네. 너는 잘생겼네. 이런 식의 인사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편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현재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기서 저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기분인지 저는 그 순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깨서 깨어난 기분이라고 할까요? 정말 오랜 시간 제가 어떤 틀 속에서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민우였어요. 그 사람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는 항상 리더였어요. 그리고 그 리더로서의 면모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모두를 환영하고 모두와 대화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는 학급 회장이었고 저는 그를 보면서 설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그 두근거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그것일 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른 여자와 사귀었고 저는 조용히 그 마음을 접어두었습니다. 대학을 가면서 저는 그를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다시 만난다면 그런 생각을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나이를 먹었습니다. 당연히 저와 같은 50대였어요. 하지만 그 나이를 지나면서도 그는 여전히 잘생겨 보였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이 그에게는 멋진 얼굴을 더 깊이 있어 보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마치 시간이 그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내 이름은 미영이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그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니요. 응. 너는? 난 여전히 예전처럼 살고 있어. 변한 게 별로 없지.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를 다니다가 나중에 자기 사업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지만
지금은 이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자랐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빠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처음 그를 좋아했던 그 감정이 자꾸만 되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차가 끝나고 우리는 2차로 이동했습니다. 노래방이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미영, 너 요즘 뭐해? 일을 하지 뭐. 평범하게. 남편은? 응. 남편은 그냥 일을 하고 있어. 그는 내 대답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읽으려는 듯이요. 행복해?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순간 움직임이 멈춰버렸습니다. 행복해? 나는 행복한가?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웃음으로 넘어갔어요.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나는 행복하지 않아.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말을 하면서 그는 저를 깊이 있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영, 내 번호를 저장해 줄래? 저는 그 순간 뭔가 중요한 선택지에 맞닥뜨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뭔가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을 놓친다는 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3차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말도 더 많아졌고 웃음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그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택시 안에서 우리는 손을 맞닿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지는 그 감촉. 그것은 30년 전에 그 두근거림을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동창회 다음 날 그는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너무 반가웠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신호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남은 카페에서였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대화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음식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을 마셨어요. 너는 왜 만나는 거야? 그의 질문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뭔가 처음부터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야. 나도 그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 이렇게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우리는 도시의 어딘가에서 만났습니다. 카페, 음식점, 영화관. 우리는 다양한 장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감정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설렘, 그 두근거리. 그것은 저를 마약처럼 중독시켰습니다. 내 자신을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나를 여자로 본 적이 없잖아. 남편은 내게 다정한 말도 한 적이 없고 안아준 적도 없잖아. 남편은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를 노력하지 않았잖아. 그렇다면 나는 뭐가 잘못됐나? 나도 여자인데 왜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을 정당화했습니다. 물론 그건 변명일 뿐이라는 걸 제 마음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지만요. 우리의 만남이 깊어지면서 그는 점점 더 절실해졌습니다. 제게 자주 메시지를 보냈고 제게 자기 감정을 터놓았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자신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들을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언제 우리 둘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피하면서도 그를 계속 만나고 싶었어요. 결국 그 답은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방에 있었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저는 계속 뭔가를 고민했습니다.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키스를 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느끼는 감촉. 남자와 아니 어떠한 인간과 이렇게 살을 부빈 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인지요.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호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간절히 원하는 듯 키스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민호는 저의 눈을 바라봤어요. 욕망. 저를 원한다는 간절한 욕망이 두 눈에 보였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를 여자로서 원하는 남자의 눈.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요. 민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내려왔고 저의 원피스를 벗겼습니다. 저는 민호의 셔츠를 벗기고 가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호가 낮은 신음을 냈습니다. 30년 전부터 기다렸던 그 감촉. 60대를 바라보는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몸이었어요. 그것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더 깊었고 더 절실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는 제가 늘 간절하게 원해왔던 것처럼 저를 뜨겁게 안아주었습니다. 조금의 틈도 허락 안 하겠다는 듯이 꽉. 서로의 맨살이 뜨겁게 맞닿았어요. 민호가 저의 머리카락을 소중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는 순전히 저 자신의 선택으로 누군가와 육체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떠 있었어요. 감사해, 미영. 정말 감사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나온 눈물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밤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육체적 만남을 계속 이어갔어요. 한 달에 서너 번은 만났습니다. 때론 호텔에서, 때론 그의 사무실에서, 때론 차 안에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만났습니다. 남편에게는 계속 거짓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야근을 한다고 했고, 친구를 만난다고 했으며, 때론 회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따금씩 외박까지 했습니다. 호텔에서 그와 하루를 함께 보내기 위해서요. 그의 메시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너를 만나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힘들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미영. 이런 메시지들. 그것들은 저를 중독시켰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감정의 표현들. 제가 받고 싶었던 그 다정함과 절실함. 그것들이 모두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제 나이도 잊었고 제 처지도 잊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20대의 젊은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고 서툰 말로 사랑을 표현했으며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자주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아, 그래라는 식의 반응만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저를 직장으로 데려다 주려고 했어요. 뭐, 야근이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핑계를 댔죠. 오늘은 친구가 데려다 준대.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의심이 생긴 듯 했어요. 그 이후로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메시지는 전부 지웠고 통화는 가능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만날 때는 더욱 정성스럽게 거짓말을 꾸밈으로써 남편의 의심을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빠져나갔나 봅니다. 한 번은 남편이 제 휴대폰을 건드렸어요. 그때 저는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크게 신경을 두지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의 외모도 달라졌나 봐요. 남편이 한 번은 이렇게 물었었거든요. 요즘 뭐 해? 화장이 진해졌네. 저는 회사에서 잘 보이려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제가 화장을 진하게 한 이유는 민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옷도 바꿨어요. 예전엔 편한 옷만 입었지만 이제는 자극적이고 예쁜 옷들을 사 입었습니다. 제 몸에 맞는 옷들, 제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옷들 말이에요. 체중도 빠졌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아니면 더 예뻐 보이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욕구 때문일 것 같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뭐해? 예뻐졌는데. 그리고 저는 웃었어요. 만약 그들이 제 현실을 안다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외박이 잦아지면서 남편의 의심도 깊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늦게 들어왔을 때 남편이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침대에 누우려고 할 그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요즘 자주 늦네. 저는 뭔가 정상적인 척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 일이 많아. 야근이 그렇게 많아? 예전엔 안 그랬잖아. 저는 그 대화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곤해. 자야 해라고 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밤을 샜습니다.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고 남편의 숨소리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마치 그도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다른 날은 남편이 제 물건을 살폈습니다. 제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는 건지 호텔 영수증을 찾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는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울렸을 때 저는 화면을 즉시 끄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요. 그리고 통화가 올 때도 저는 화장실이나 밖으로 나가서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뭔가 이상한 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한 번은 남편이 제 핸드폰을 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뭐, 누구 메시지야? 하면서요. 저는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의 눈에 뭔가가 일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확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가 잃었어요.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냥 개인정보니까. 그 대답이 나왔을 때 남편은 뭔가를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거실로 나가 앉았습니다.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등을 돌린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점점 더 절실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점점 더 중독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도 서너 번을 만났고 때론 하루 종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언제 우리 함께 떠날 수 있을까? 그의 질문이 자주 나왔습니다. 모르겠어.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닐까? 왜? 너는 남편을 사랑해?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눈물을 흘렸어요. 그거 사랑이라기보다는 뭐야? 뭐라고 말하려던 거야? 그냥 있는 거. 관성처럼 30년을 함께 했는데 그럼 우리를 위해서 결정해. 넌 아직도 이렇게 예쁜 한 명의 여자야. 아직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의 말들은 마치 마약처럼 작용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듣기 위해 계속 그를 만났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고 식사할 때도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자주 확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피했습니다. 가끔은 죄책감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어요. 그럴 때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못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여자인가? 나는 남편을 해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 오늘 잠깐 만날 수 있을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의 모든 죄책감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를 보기 위해 거짓말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잡았을 때 그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은 제가 회사 야근이 있다고 말했던 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 그 남자와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밖에 나왔을 때 저는 제 휴대폰에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남편으로부터였습니다. 어디 있어? 빨리 집에 와. 네가 남자랑 있는 거 봤어. 그 마지막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제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들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그 남자도 따라왔습니다. 뭔가 일이 터졌다고 느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제가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분노보다는 실망, 슬픔보다는 혼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야? 그의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답을 재촉하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 말하는 거야? 알면서 물어보지 마! 예전에 알고 있던 친구랑 잠깐 만나서 몇 번 밥 먹었어. 그게 다야. 남편은 계속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깨달았나 봅니다. 그는 제게 말했어요. 너 미쳤어? 내가 다 해주지 않았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진심이 묻어나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단지 상처받았을 뿐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는 부족했을지 몰라. 하지만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했어. 그런데 이게 그 답이야?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남자도 뭔가를 말했지만 저는 제 울음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밤, 제가 그 방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남편과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있던 형식적인 따뜻함마저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타인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 낯선 두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변명도 사실 설명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공존하지만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와는 여전히 만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챈 이후에도요. 이상하죠. 하지만 저는 그를 떠날 수 없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저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떠나자. 새로운 시작을 하자. 하지만 저는 아직도 남편이 있고 30년을 함께 했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요. 제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저는 여전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제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건 알아요. 남편을 배신했고 남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사랑받는 느낌, 필요받는 느낌을 맛봤어요. 저는 지금 진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남편과의 인생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기꺼이 선택한 인생이 아니라 단순히 현실에 타협하는 것일 거예요. 아니면 그 남자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남편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저는 어떤 시선을 받을까요? 저는 매일 밤 이 선택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그 설렘을 느끼고 싶어요. 조금만 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뭔가 일을 터지기 직전까지는 이렇게 계속될 거고, 결국 누군가는 큰 상처를 입을 거라는 걸 알아요. 저는 지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답도 없고, 누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선택이고, 그 선택의 무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겁습니다. 혹시 저를 판단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한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말하고 싶어요. 나이 든 여자도 사랑받고 싶고, 필요받고 싶고, 소중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욕망을 충족하는 방식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지금 저는 정말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의 선택이 아닌 순전히 제 선택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에 앞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약하고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온전하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